평화로운 라오스의 땅속에는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넘은 지금도 폭탄이 남아 있습니다. 라오스는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라오스가 스스로 선택한 전쟁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전쟁에 휘말리면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196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에서는 미국과 북베트남이 맞붙은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은 병력과 무기를 남쪽으로 옮기기 위해 정글과 산길을 이용했습니다. 이 보급로는 훗날 호치민 루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베트남 안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급로는 국경을 넘어 라오스 동부의 산악지대를 지나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길을 막지 못하면 전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베트남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라오스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시작합니다. 당시 라오스는 공식적으로 중립국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립국이라는 말은 강대국들의 전쟁 앞에서 라오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9년 동안 라오스에는 엄청난 양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라오스는 인구에 비례하면 역사상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격은 주로 라오스 동부와 북동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시엔코안과 후아판 같은 지역은 전쟁의 흔적이 아주 깊게 남은 곳입니다. 라오스 북동부에 있는 시엔코안에는 지금도 항아리 평원이라 불리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거대한 돌항아리가 남아있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유적지와 마을 주변에도 수많은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일반 폭탄뿐 아니라 집속탄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터지며 작은 폭탄 수십 개, 수백 개를 넓은 지역에 흩뿌리는 무기입니다. 문제는 이 작은 폭탄들이 모두 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논에 떨어졌고, 일부는 숲에 떨어졌고, 일부는 마을 주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폭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전쟁은 1973년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아이들이 놀다가 낯선 쇠조각을 발견할 때,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팔 때, 언제든 전쟁의 흔적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당시 터지지 않고 남은 폭탄을 유액수, 즉 불발탄이라고 부릅니다. 라오스의 불발탄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제한했고 도로와 학교를 짓는 일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먼저 탐지기로 위험을 확인하고 폭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 나라의 발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이 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폭탄이 떨어졌던 땅에는 다시 논이 만들어졌고 무너진 마을에는 다시 집이 세워졌습니다. 불발탄 제거팀은 지금도 조금씩 안전한 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스를 볼 때 조용하고 느긋한 나라라고 느끼는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의 상처를 견딘 사람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메콩강의 노을과 사원, 그리고 평화로운 비엔티안의 풍경만으로는 라오스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오스에는 란쌍 왕국의 영광도 있었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도 있었고 강대국 전쟁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라오스는 그 모든 역사를 품은 채 자기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오스 여행 전문 채널 오빠라오스 톰 팀장이었습니다.